네가 살아있으면 다 끝장이란 말이다. 아! 달도 없는 깊은 밤, 자객 5의 횃불이 어린 세자의 등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 세자를 검은 강물 속으로 떠민 것은 자객이 아니라 어제까지 약초밭에서 함께 웃던 7살 약초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자 저하를 강물에 빠뜨려야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숨어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길을 걸어 들어가야 닿는 깊은 골짜기 안에 작은 산막 한 채가 있었지요. 나무 둥치를 베어 얼기설기 세운 기둥과 짚을 엮어 얹은 지붕과 진흙으로 발라 굳힌 벽. 그것이 산막의 전부였습니다. 산막 뒤로는 가파른 비탈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비탈 중턱에 손바닥만 한 약초밭이 있었지요. 그 밭에는 사철 약초가 자랐습니다. 봄에는 어린 쑥이 돋고 여름이면 익모초가 푸르고 가을에는 도라지가 굵어졌습니다. 산막 옆으로는 깊고 검은 강물이 한 구비를 휘돌아 흘렀지요. 사람들은 그 강을 수곡천이라 불렀습니다. 이 외딴 산막에 사는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야윈 어머니와 7살 난 어린 아들이었지요. 어머니는 윤소래, 아들은 도연이라 불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모녀를 산막댁이라 불렀지요. 산막댁 내 어린 것은 어찌 그리 약초를 잘 아는지 모르겠어. 제 어미가 가르친 게지. 산막댁이 어디서 그런 의술을 배워왔는지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지요. 산막댁은 마을에 자주 내려오지 않았고 내려와도 약초만 팔고 곧 돌아갔으니까요. 어디서 왔는지 남편은 어찌 되었는지 누구 하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속에서 약초를 캐 사는 모녀라고만 알려졌지요. 산막의 살림은 가난했습니다.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화덕 위에는 이가 빠진 옹기 한 점이 놓여 있었지요. 항아리 안에는 좁쌀 한 줌이 바닥에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윗목에는 거친 무명 이불 한 채가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덮는 이불이었지요. 도연은 그런 가난을 가난인 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무얼 먹어요? 오늘은 도라지 무침이란다. 어제도 도라지였는데요. 그제도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도라지가 우리 도연이 살이 되고 뼈가 되어주니 어찌 고맙지 않으랴. 어머니, 도라지가 살이 되고 뼈가 된다고요? 그렇단다. 도라지는 폐를 다스리고 기를 보해주지. 우리 같은 산 사람한테는 더없이 좋은 약초가 바로 그것이란다. 그러면 도라지를 먹은 사람은 산도 잘 오르고 폐병도 안 걸려요? 잘 오르고 말고 우리 도연이도 그 작은 다리로 비탈을 잘 오르지 않더냐. 도연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도연의 머리를 쓸어 주었지요. 도연은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좋았습니다. 그 손에서는 익모초와 당귀,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아주 진하고 쓴 풀향이 늘 배어 있었지요. 도연은 그 손의 약초 향을 맡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이 검었지요. 머리에는 잿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32해를 산 사람치고는 너무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그래도 도연의 눈에는 그 얼굴이 가장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리춤에는 늘 작은 은장도 하나가 매여 있었습니다. 은장도는 산막의 다른 살림살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지요. 옹기 항아리는 깨져 있고 솥은 검게 그을렸고 이불은 누덕누덕했는데
그 은장도마는 늘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전마다 그 은장도를 닦았으니까요. 어머니, 그 칼은 왜 늘 차고 다니세요? 언젠가 도연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어미가 산에 사니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찌하겠느냐. 어머니가 짐승을 찌르신다고요? 어머니는 풀잎 하나도 잘 못 자르시면서 도연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따라 웃었지요. 그러나 그 웃음 끝에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는 어머니의 슬픔까지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산막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물을 길어오고 화덕에 불을 지폈지요. 도연은 어머니가 흔들어 깨워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어머니가 끓여둔 좁쌀죽을 한술 떴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면 어머니와 함께 약초밭으로 올라갔지요. 오늘은 익모초를 캘 거란다. 익모초는 어디에 좋다고 하셨더라. 어디에 좋다고 했더냐?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먹으면 좋다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지? 또 피를 맑게 한다고 하셨어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도연의 댕기머리를 매만져 주었지요. 우리 도연이는 어찌 그리 기억력이 좋으냐.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구나. 도연은 정말로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 가르쳐 준 약초 이름은 다 외웠지요. 약초의 모양도, 잎의 무늬도, 뿌리의 색깔도, 캘 때의 손놀림도 한 번 보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도연을 가만히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요. 낮에는 약초를 캤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도연에게 글을 가르치셨지요. 산막에는 책이 2권 있었습니다. 낡은 의서 1권,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종이를 묶어 만든 작은 책 1권이었지요. 어머니가 손수 만든 책에는 약초 이름과 쓰임새가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호롱불 아래에 엎드려 그 책을 읽었지요. 어머니, 이 글자는 뭐라고 읽어요? 그것은 당이라고 읽는단다. 당귀의 당이지. 아, 어머니가 어제 캐신 그 노란 뿌리요. 그래, 그 뿌리. 당귀는 피를 보하는 약초란다. 산모에게도 좋고 몸이 약한 사람에게도 좋지. 잘 기억해 두렴. 네, 어머니. 도연은 호롱불 빛에 의지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웠습니다. 산속에서는 종이가 귀해 글씨를 쓸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도연은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그렸지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글자를 흙 위에 그렸다가 손으로 지우고 또 다른 자획을 새겼습니다. 어머니, 이만큼 외우면 다 외운 거예요? 아직 멀었단다. 약초가 한둘이 아니지 않으냐. 그럼 다 외우면 저도 어머니처럼 약초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도 있지. 사람의 목숨이 약초 하나에 달리는 날도 있는 법이니라. 어머니의 그 말에 도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호롱불 아래로 머리를 박았지요. 7살이 될 때까지 도연은 그렇게 의서의 약초 이름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글과 의수를 어디서 배웠는지였지요. 어머니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어디에도 어머니의 스승은 없었지요. 그러면 어머니의 글과 의술은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도연은 그것을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아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봄 햇살이 따뜻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따라 강가로 약초를 캐러 갔지요. 수곡천의 물은 맑았지만 깊었습니다. 구비를 도는 자리에는 검고 깊은 소가 있었지요. 그 소 위로 작은 잎사귀 하나가 떠내려갔습니다. 도연이 손가락으로 그 잎사귀를 가리켰지요. 어머니, 저 잎사귀가 살아있나요? 잎사귀가 어찌 살아있겠느냐? 가지에서 떨어진 잎이니라.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 죽은 잎이지. 그런데 어머니, 죽은 잎인데 어떻게 물 위에 떠가요? 가라앉지 않고요. 도연의 물음에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잎사귀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빛이 어려 있었지요. 도연아. 네, 어머니. 잘 들어라. 빠진 자만이 떠오를 줄 아는 법이니라. 도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빠진 자라고요? 잎사귀는 안 빠졌는데요. 그냥 떨어진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다. 사람도 그렇고 진실도 그러하다는 말이지. 한 번 깊이 빠져본 자만이 떠오를 줄을 알지. 빠지지 않은 자는 떠오를 줄도 모르는 법이란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7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지요. 어머니 말씀이 어려워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된단다.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게다. 어머니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이 좋아서 어머니에게 기댔지요. 강물 위로는 그 잎사귀가 여전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잎사귀가 구비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견디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도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도연에게 해준 말을 도연은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잊어버렸습니다. 7살 아이의 머리는 약초 이름을 외우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어머니가 그 말을 도연에게 남긴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도연이 다시 깨닫게 되는 날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도연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니의 눈가에 무엇이 맺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호롱불의 그림자가 산막의 벽 위에서 길게 흔들렸습니다. 산막 밖에서는 수곡천이 검고 깊게 흐르고 있었지요. 이 평온한 밤이 며칠이나 더 이어질지 그때는 도연도 어머니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약방 주인 김노인이 헐레벌떡 산막으로 올라왔지요. 가파른 산길을 한다름에 올라온 김노인은 산막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약방에 약초를 대주고 있었으니 김노인과는 오래된 사이였지요. 산막댁 있는가? 노인장, 어쩐 일로 그리 숨이 가쁘십니까? 우리 손자가 그만. 김노인의 손자 막동이는 5살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뛰어놀던 아이가 새벽부터 열이 펄펄 끓더니 아침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까무러 쳤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의원이 손을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들었지요. 제발 한 번만 와주시오. 산막댁이 약초를 잘 안다 들었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장, 저는 그저 약초나 캐는 사람입니다. 의원이 아니지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시오. 그 어린 것을 잃으면
우리 영감 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도연을 돌아보았지요. 마침 약초밭에서 내려온 도연이 영문을 모른 채 둘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내가 잠시 약방까지 다녀와야겠다. 네, 제가요? 도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막동이가 위급하단다. 입에 거품을 물었다 하니 아마 풍증이 든 개로구나. 너는 침상자 챙겨서 김 노인장을 따라가 보아라. 가는 길에 길가에서 임모초와 박하 잎을 꺾어가고.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아직 어린데요. 마을 사람들이 저 같은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줄까요? 내가 어리다고 약초가 어리겠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은 풀이지 나이가 아니란다. 도연은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머니의 눈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을 본 도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만든 작은 침상자를 챙겨 김 노인을 따라 산을 내려갔지요. 5살 막동이는 마을 한가운데 자기 집방 안에서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발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요. 둘러앉아 있던 마을 사람들이 7살짜리 도연이 들어서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 약초꾼댁 어린 것을 데려오시면 어쩌자고. 산막대기 못 온다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도연은 그 말들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막동이의 옆에 앉아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지요. 7살 아이의 손치고는 침착한 손짓이었습니다. 막동이는 풍증이 아니라 토사광란을 함께 앓은 거예요. 어제 무얼 잘못 먹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산딸기를 한 사발이나 먹었다 하더라. 덜 익은 산딸기였군요. 그러면 우선 박하 잎을 다려 입에 흘려 넣어주세요. 그리고 임모초는 지식여서 배 위에 올려두시고요. 짐은 제가 놓을 텐데 어머니가 한 번도 안 놓아본 자리는 위험하니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만 살짝 따겠습니다. 도연이 손을 떨지 않고 막동이의 손가락 끝을 침으로 살짝 땄지요. 검붉은 피가 한 방울 솟아올랐습니다. 발가락 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하 달인 물을 한 숟가락 흘려 넣었지요. 막동이가 작게 컥 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7살짜리가 의원처럼 손을 놀리네. 마을 사람들의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김 노인은 도연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막동이는 한참 만에 눈을 뜨고 할아버지를 보더니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어머니가 산막 입구까지 마중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네, 어머니. 막동이가 깨어났어요. 수고했다. 어머니는 도연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그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자기를 보낸 그 한나절 동안 마음을 졸였으리란 걸 알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마을에 보여줘야 한다고 결심한 그 순간이 곧 어린 도연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위험한 결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따뜻하다는 것만 느꼈지요. 그러나 도연도 자기가 약한 곳을 알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없이는 산에서 길을 찾기도 어려웠고 혼자서는 약을 짓는 분량을 정확히 가늠하지도 못했지요. 도연이 침을 놓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어머니가 옆에 계셨으면 했지요. 어머니가 없으면 도연은 의술의 절반밖에는 발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런 도연에게 어머니는 산막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의 산막에는 도연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지요. 부엌 위 천장에 매달린 좁고 어두운 다락이었습니다. 다락은 사다리를 놓아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쯤 사다리를 놓고 다락에 올라갔지요. 다락 안에 무엇이 들고 나는지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락에 무엇이 있어요? 언젠가 도연이 사다리에 발을 올리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참 단호했지요. 도연은 깜짝 놀라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도연을 마주보았지요. 도연아, 다락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왜요, 어머니? 거기 무엇이 있는데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이 어미가 말해주마. 그때까지는 절대로 손도 대지 말아라. 약속할 수 있겠느냐?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도연은 약속을 했지요. 어머니는 그제야 도연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날 밤 자기 전에 천장의 다락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지요. 다락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어머니가 그토록 무서운 얼굴을 하셨을까? 도연의 어린 마음에는 그 다락이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은 다락만이 아니었지요. 약초밭에도 한 군데 이상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비탈 가장자리, 절벽이 시작되기 직전의 자리에 손바닥만 한 평지가 있었지요. 그곳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약초밭의 어느 자리에도 잡초가 한 줌씩은 났는데 그 한 평지만은 늘 깨끗했지요. 사철 내내 그러했습니다. 도연이 한 번은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는 왜 풀이 안 자라요? 땅이 단단해서 그렇단다. 단단한 땅이라도 잡초는 나는데요. 그곳은 그냥 그러한 자리란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곳에서 캐도록 해라. 어머니는 그 자리만 보면 늘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도연은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도연은 그렇게 마음먹었지요. 봄이 한참 깊어졌을 무렵 보부상 한 사람이 산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박씨라 했고 한양에서부터 보찜을 지고 떠도는 장돌뱅이였지요. 산막대기 약초를 잘 다룬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박씨에게 흰꽃 도라지와 당귀뿌리를 갈무리해 주었지요. 이거 산막댁 덕에 한 집 나가게 생겼습니다. 한양에는 요즘 약초가 귀합니까? 귀하다 마다요. 좌이정 한대감 댁에서는 약초 한 근에 은전단량을 주신다는 소문이 다 돕니다. 한대감 댁이라니요. 좌이정 한정후 대감 말이요. 임금님 외삼촌 되시는 분 아닙니까? 요즘 그 댁이 약초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통에 한양 약방들이 죄휘청거립니다. 어머니의 손이 약초를 갈무리하다 잠시 멎었지요. 도연은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표정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좌이정 댁에서 약초를 그리 많이 사들여 무엇에 쓰신답니까? 글쎄 옳시다. 들리는 말로는 댁에 환자가 있다고도 하고 임금님 잡수실 보약을 손수 짓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는 그게 다 핑계라고 합디다. 약초 명목으로 풍전 살 사람을 부린다는 게지요. 자객 같은 자들 말이요. 보부상 양반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박씨의 말을 가볍게 막았지요. 박씨는 입을 다물고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박씨가 떠난 뒤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한양 쪽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호롱불이 옅게 밝혀져 있었지요.
어머니가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는 척하며 가만히 눈을 떴지요. 어머니는 옷장 앞에 앉아 허리춤의 은장도를 풀어 무릎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헝겊으로 은장도를 닦고 또 닦았지요. 호롱불빛의 은장도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은장도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서야. 어머니가 무어라 작게 중얼거렸지만 도연은 그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도연은 새근새근 잠들어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도연의 머리를 한참 동안 쓸어 주었지요. 호롱불빛에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자느냐? 잘 자느냐? 깨지 말거라. 이 어미가 한 가지만 너에게 말하고 싶구나. 깨어서는 못할 말이지. 어머니가 도연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내 아비는 죄가 없었단다. 도연아, 죄가 없었어. 그런 사람을 이 어미는 막아 주지 못했지. 7해를 산속에서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너를 키운 것이 어미의 유일한 속죄였느니라. 어머니의 한 방울 눈물이 도연의 손등에 떨어졌지요. 도연아, 이 어미가 비느니 내가 이 어미의 죄까지 다 지고 살게 되는 일은 없기를. 부디 너만은 어머니가 말끝에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도연을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잠든 도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7살 아이는 꿈속에서 어머니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듯 작게 손을 마주 쥐었지요. 어머니의 어깨가 호롱불 아래에서 한참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부른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그것이 도연의 일생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때는 도연도 어머니도 알지 못했지요. 그 봄이 다 가기 전에 도성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막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약초밭에 잡초가 한 뼘 더 자랐고 다락에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으며 어머니의 은장도는 한 번씩 호롱불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따가운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약초밭 비탈에서 익모초를 캐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산막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산 아래에서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게 보였지요. 도연은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네. 까마귀가 왜 저렇게 한꺼번에 날아오를까? 도연이 혼잣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산자락 아래에서 짧은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지요. 도연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잡아라. 어디로 갔느냐? 분명히 이쪽 비탈로 올라갔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듣지 못하던 거친 도성 말씨였지요. 도연이 황급히 약초 망태기를 끌어안고 비탈 가장자리에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도연의 코앞에서 마른 풀이 바스락거렸지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비탈을 기다시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보다 한 살쯤 위로 보이는 사내아이였지요. 검푸른 명주 도포가 갈갈이 찢어진 채 흙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풀어진 댕기머리가 땀에 들러붙어 있었지요. 누구세요? 이 산에 어쩐 일이세요? 길을 잃으신 거예요? 다치셨네요.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비탈 아래에서 거친 발소리가 가까워졌지요. 이쪽이다. 이 핏자국을 따라가라. 아이의 발에서 한 줄기 핏물이 흘러 풀잎을 적시고 있었지요. 도연이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도연이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지요. 약초밭 한가운데
흰 꽃 도라지 무더기 뒤로 아이를 밀어넣고 자기 망태기를 그 위에 얹어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 주저앉아 익모초를 캐는 척했지요. 도연의 손이 약초 가루가 든 작은 주머니를 꽉 쥐었지요. 어머니가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라 일러준 매운 약초 가루였습니다. 산짐승이 덤비면 눈에 뿌리라 했지요. 비탈 위로 자객 5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선두에는 떡 벌어진 어깨의 왼쪽 눈썹을 가로지른 칼 흉터의 거구가 있었지요. 검은 협사복에 환도 2 자루를 양옆에 찬 자였습니다. 흥랑 장칠수, 한정후, 대감의 사병 수장이었지요. 꼬마야. 장칠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떨어졌지요. 여기 어린 사내아이 하나 못 봤느냐. 너만 한 나이에 명주 도포를 걸친 아이다. 못 봤어요. 도연이 익모초 잎을 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이 비탈에 핏자국이 있다. 산짐승이 다친 거겠지요. 어제는 노루 한 마리가 다리 끌고 지나갔어요. 장칠수의 환도가 천천히 칼집에서 뽑혔습니다. 그자가 도연 앞에 한 걸음 다가섰지요. 칼끝이 도연의 머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지요. 꼬마야. 거짓말하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어머니가 거짓말은 나쁘다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장칠수가 잠시 망설였지요. 그자의 칼이 도라지 무더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칼끝이 무더기를 해치려 하는 그 순간이었지요. 도연이 손에 쥔 약초 가루 주머니를 풀어 한 줌을 위로 흩뿌렸습니다. 흰 가루가 햇살 속으로 흩어지며 자객들의 얼굴 위로 떨어졌지요. 매운 가루가 눈에 들어가자 5 자객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눈이! 이 놈이! 장칠수의 환도가 허공을 가르며 도연을 향해 떨어졌지만 가루를 맞아 시야가 흐릿했지요. 칼은 도라지 무더기 옆 흙바닥에 박혔습니다. 도연이 도라지 무더기에서 사내아이를 끌어내 비탈 아래로 굴렸지요. 빨리요. 어머니 계신 대로. 2 아이가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사내아이는 다리를 절었지만 도연이 옆구리를 떠받쳤지요. 산막이다. 그 산막을 뒤져라. 자객들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산막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에서 약 다리는 불을 끄고 있었지요. 까마귀 떼와 외침 소리를 듣고 이미 짐작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그 아이의 얼굴 위에서 한 번 멎었지요. 저하. 어머니의 입에서 작게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내아이만이 그 단어를 알아듣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지요. 누가. 이 어미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하. 도연아, 이 아이를 부엌 아궁이 안에 숨기거라. 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도연이 사내아이를 아궁이 안에 밀어넣고 그 위로 마른 짚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내 이름이 무엇냐? 도연이에요. 박도연. 내 이름은. 말씀하지 마세요.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도연이 짚을 마저 덮었습니다. 그때 산막 마당에 자객들의 발소리가 우당탕 쏟아져 들어왔지요. 산막댁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흙 묻은 앞치마 그대로였지요. 자객 5이 어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장칠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어린아이가 이쪽으로 도망왔다. 봤느냐? 제 아들이 약초 캐러 나간 외에는 다른 아이는 못 봤습니다. 내 아들 말고 도성말 씨 쓰는 사내아이를 묻는 게다. 산막에는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장칠수가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산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객 하나를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안에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풍증이 든 늙은이라 함부로 들어가시면 옮을 수도 있지요. 무엇? 풍증? 자객이 흠칫 물러섰지요. 장칠수가 어머니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산막택. 거짓말이면 살아남지 못한다. 제 목숨을 걸지요. 장칠수의 환도가 어머니의 목 옆에 살짝 닿았다 멀어졌지요.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산을 더 뒤진다. 너희들 비탈 아래쪽으로 흩어져라. 자객들이 산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진 뒤에도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도연이 부엌에서 나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저 하라고 하셨잖아요. 도연아, 잘 들어라. 어머니가 도연 앞에 무릎 꿇고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저 아이는 우리가 절대로 죽게 두어서는 안 되는 아이란다. 묻지 말고 어미를 믿어다오. 네, 어머니. 자객들은 시신을 확인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자들이지. 우리가 시신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시신을 만들어 준다고요? 가사 약초가 있느니라. 사람을 잠시 죽은 듯이 만드는 풀이지. 내 아버지의 의서에 그 처방이 있단다. 아버지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 이야기는 지금은 묻지 말아라. 너는 약초밭에 가서 천남성 뿌리와 부자 한 조각을 가져오너라. 어서. 도연이 약초밭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사다리를 놓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 안에서 작은 책 한 권과 옥패 두 조각을 꺼내왔지요. 도연이 약초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책의 한 페이지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다린다. 정확히 한 주발. 네, 어머니. 도연이 약을 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아궁이의 짚을 헤쳤지요. 사내 아이의 얼굴이 그 으름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지요. 저하, 지금부터 이 약을 잡수셔야 합니다. 잠시 의식을 잃으실게 하여. 강물에 들어가시는 일도 있을 게고요. 그러나 깨어나실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오? 산속 약초꾼 댁이라 들었는데. 신이 옛 윤상공입니다. 중전마마를 모셨던 윤상공. 윤상공이라니. 그러면 그대가. 예, 저하. 그날 중전마마의 마지막 손길을 받은 사람이 신입니다. 중전마마 가시던 날 신이 받은 명이 하나 있었지요. 저하마는 살리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대가 여기까지. 그 명을 받자온 그날부터 신은 저하 살리실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내 아이의 눈이 흔들렸지요. 그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지요. 도연아, 약 다 됐느냐? 네, 어머니. 도연이 주발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약을 사내 아이의 입에 천천히 흘려 넣었지요. 아이가 약을 다 삼키고는 한참 만에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네, 내가 나를 살리는 거냐? 네, 살리는 거예요. 도연이 그렇게 답했지만 사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요. 다만 어머니가 살리라 했으니 살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옥패 한 조각을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나머지 한 조각은 저하 옷섭에 넣어두마. 언젠가 이 두 조각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게야. 네, 어머니. 산막 밖에서 자객들의 외침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수곡천이다.
강가까지 따라간다. 장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들쳐업었지요. 도연도 어머니를 따라 산막을 뛰쳐나갔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약효가 막 돌기 시작했지요. 사내 아이의 몸이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식은 남아 있었지요. 그 아이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너만 믿겠다. 네, 저만 믿으세요. 그 순간 강 건너편 비탈 위에서 자객들이 솟아올랐지요. 5명이 한꺼번에 횃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저기다, 강가에 있다. 내가 살아있으면 다 끝장이란 말이다. 거기 멈춰라. 장칠수가 환도를 빼들고 강 건너에서 달려오기 시작했지요. 거리는 100보 남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밀었지요. 도연아, 저하를 강물 속에 넣어드려라. 약효가 다 돌면 저하는 죽은 사람처럼 떠오를 게다. 자객들이 그 시신을 보고 돌아가야 한다. 어머니는요. 이 어미는 자객들을 잠시 막을 게다. 어서. 도연이 사내 아이를 안고 강물로 들어갔지요. 검은 물이 도연의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도연아. 무서워. 저하. 무서워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네, 내가 정말 살린다 했지. 네. 약초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잠시만 눈 감으세요. 도연아 너만 기억하고 있을 거다. 깨어나면 꼭. 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 아이가 도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꽉 쥐었지요. 그러고는 의식을 놓치기 직전 마지막 힘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약효 속에서도 살려는 본능이 살아있는 거였지요. 자객 5의 횃불이 어린 세자의 등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 세자를 검은 강물 속으로 떠민 것은 자객이 아니라 어제까지 약초밭에서 함께 웃던 7살 약초꾼이었지요. 도연이 발버둥 치는 세자의 어깨를 강물 속으로 거칠게 떠밀어 넣었습니다. 검은 물이 사내 아이를 삼켰지요. 장칠수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강물 위로 도포 자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손이 한 번 휘젓고 사라졌지요. 건져라. 자객 하나가 강으로 뛰어들어가 도포 자락을 끌어당겼습니다. 사내 아이의 얼굴이 물 위로 드러났지요. 자객이 손목에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없습니다, 두목.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새파랗게 식었습니다. 장칠수가 환도를 칼집에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도연을 한번 흘낏 보았지요. 꼬마야, 잘했다. 내가 우릴 살렸다. 어른들도 못한 일을 7살 어린 것이 해냈구나. 저는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래. 무서워서 그랬다 치자. 잘했다, 꼬마야. 장칠수가 그 말을 남기고 자객들을 거두어 떠났습니다. 자객들이 산을 내려가는 그림자가 멀어졌을 때 어머니가 도연 옆에 와서 꿇어 앉았지요. 잘했다, 도연아. 어미가 무어라 말로 다 못하겠구나. 어머니, 저하가 정말 깨어나실까요? 약효가 안 풀리면 어떡해요? 깨어난단다. 그 약은 내 아버지가 손수 다듬은 처방이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지. 아버지가요?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은 그만 묻거라. 이 어미가 때가 되면 다 말해주마. 어머니의 손이 도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수곡천의 검은 물이 사내 아이의 몸을 안고 구비를 돌아 흘러갔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떠내려가 누구의 손에 닿을지
그때는 도연도 어머니도 알지 못했지요. 사내 아이가 다시 눈을 뜬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곡천이 구비를 돌아 흘러간 끝에 작은 폐사가 있었지요. 옛 산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객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도연과 함께 그 폐사로 갔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간 사내아이를 미리 건져 폐사에 눕혀두었던 거였지요. 사내아이의 입가에 손가락을 대본 도연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숨이 돌아왔어요. 그래, 약효가 풀린 게다. 사내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지요. 그 아이가 처음 본 것은 호롱불 아래 도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내아이가 한참 도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지요. 너 정말 살렸구나. 네, 저하. 몸이 무겁구나.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인다. 약효가 다 가시려면 하루는 더 걸려요. 그동안은 일어나시면 안 돼요. 도연이 사내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살폈지요. 아이의 이마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에게 받은 천을 따뜻한 물에 적셔 그 이마를 닦았지요. 사내아이가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 이름이 도연이라 했지. 네, 박도연이에요. 네, 내 이름은 이서다. 이서요? 그냥 그 이름만요. 그래, 그것만 안다고 해다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서, 이서. 어머니가 한밤중에 작게 부르던 그 이름이었지요. 도연은 그제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는지 알았습니다. 폐사에서 두 아이는 사흘을 머물렀지요. 어머니는 산막에 다녀오기도 하고 마을에 내려가 살림을 챙겨 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도연이 이서 옆을 지켰지요. 첫째 날 이서는 거의 잠만 잤습니다. 둘째 날에는 일어나 앉을 수 있었지요. 셋째 날 아침이 되자 이서가 처음으로 폐사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도연아. 네, 저하. 저하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럼 무어라고 불러요? 그냥 이서라 해다오. 여기서는 내가 저하가 아니다. 너만 한 또래일 뿐이지. 하지만 그러면 어른들이 야단치실 텐데요. 여기에는 어른이 어머니 한 분뿐이지 않으냐. 어머니께는 비밀로 하자. 이서가 작게 웃었지요. 그 웃음이 도연이 그 사흘 동안 처음 본 이서의 웃음이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지요. 네, 이서. 알겠어요. 도연이 그 이름을 처음 부른 순간 두 아이 사이에 비밀 하나가 생겼습니다. 폐사 마당에는 작은 도토리 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가을이 일찍 오는 산속이라 그 나무 아래에 도토리가 며 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서가 도토리 하나를 주워 손바닥 위에 놓았지요. 도연아, 이거 먹는 거냐? 날 것은 못 먹어요. 떫어요. 가루로 빻아 우려서 묵을 만들어야 먹지요. 나는 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세상에, 묵도 안 잡숴 보셨어요? 아니, 안 먹어봤어. 그래,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 부탁해서 묵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아니, 할게. 이서가 도토리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이로 도토리를 깨려고 했습니다. 도연이 놀라 말렸지요. 안 돼요. 이가 부러져요. 단단하구나. 세상에 못 깬 게 있으세요? 못 깬 게 있어. 많지. 나는 그동안 책장만 넘기던 사람이라 단단한 건 만져본 적도 없다. 도연이 깔깔깔 웃었지요. 그 웃음에 이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서가 도토리를 두 동강 내려고 작은 돌멩이로 톡톡 두드렸지요.
마침내 도토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서가 그 반쪽 하나를 도연에게 내밀었지요. 도연아, 이거 너 하나, 나 하나. 이걸 왜요? 내가 나를 살렸으니까. 그 표시다. 도토리 반쪽이 무슨 표시가 돼요? 그래도 갖고 있어, 다오. 우리가 서로 잊지 말자는 표시다. 도연이 도토리 반쪽을 받아 작은 헝겊 주머니에 넣었지요. 이서도 자기 반쪽을 옷섭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아이가 폐사 마당의 도토리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었지요. 폐사에서 보낸 사흘이 지나 두 아이는 산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산막 한쪽에 작은 자리를 마련해 이서를 누이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산막을 찾아올 때는 이서를 다락 아래 부엌 옆 비밀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자객들이 다시 올까 두려웠지만 며칠이 지나도 자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요. 시신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니 한양에서도 세자가 죽은 것으로 보고가 올라간 모양이었습니다. 산막의 살림에 사람이 하나 더 늘었지요. 이서는 차차 산막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에 흙을 만지는 것조차 어색했지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빨래를 넣는 동안 이서가 도연을 따라 약초밭에 올라갔습니다. 이서, 이건 임모초야. 잎이 부드럽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지. 이게 임모초구나. 어디에 좋다고 했더라.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먹으면 좋아. 그리고 피를 맑게 해. 외워두마. 너처럼 잘 외울 수는 없겠지만 외워서 뭐 하시려고요? 아, 외워서 뭐 하려고. 내가 언젠가 너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도연이 그 말에 놀라 이서를 돌아보았지요. 이서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7살, 8살짜리 두 아이의 눈빛이 산속 햇살 속에서 잠시 마주쳤지요. 이서, 너는 의원이 될 수 없어. 너는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왜?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러시던 걸. 너는 절대로 죽게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의술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매일 한 가지씩. 좋다. 매일 한 가지씩. 두 아이가 그렇게 약속했지요. 그날부터 이서는 도연을 따라 약초밭에 매일 올라왔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명주 도포는 어머니가 무명옷으로 바꿔 입혔습니다. 댕기는 묶지 않고 그냥 짧게 묶어 두었지요. 그렇게 차려입은 이서는 영락없이 두매 아이였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도연에게 마을 약방에 약초를 갖다 주라 시켰지요. 도연이 약초 망태기를 메고 김 노인의 약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노인은 도연을 반가이 맞이했지요. 우리 막동이가 매일 산막 댁내 도연이 이야기를 한다네. 막동이는 잘 지내요? 잘 지내고 말고. 어제는 마당에서 닭을 쫓으며 뛰어다녔지. 다 우리 도연이 덕이지. 별 말씀을요. 그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 제 솜씨가 아니에요. 겸손하기는. 다 자네 손이 영험했네. 도연이 약초를 내려놓고 약방을 나서려는데 약방 앞 골목에서 두 사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좌이정댁에서 사람이 또 내려왔다더라. 이번에는 또 뭐를 찾는다누. 세자의 시신이 떠내려간 게 가짜라느니 어쩌느니 한다더라. 가짜라니. 시신은 직접 확인했다지 않은가. 확인했어도 의심이 안 풀린 모양일세. 한정후 대감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네. 도연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떡하지? 도연이 모른 척 약방을 나섰지요. 산자락에 들어서기 직전 도연이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검은 갓을 쓴 사내 하나가
도연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도연이 등을 더 굽히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나 산자락에 들어선 도연의 등 뒤로 마른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따라붙었지요. 도연이 산길에서 일부러 다른 갈래로 빠졌습니다. 그쪽은 절벽 옆 좁은 길이었지요. 도연이 한참 그 길을 오른 뒤 다시 큰 길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의 발소리가 그제야 멀어졌지요. 도연이 약초 망태기를 끌어안은 채 비탈에 한참 주저앉았습니다. 7살 아이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날아왔어. 한양 사람이 분명해. 도연이 다시 일어나 한달음에 산을 올랐습니다. 보통 길은 일부러 피했지요. 산막에 도착해 어머니에게 그 일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렇구나. 한양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다. 어머니, 어떡해요? 이서를 데려가면 이 어미가 알아서 하마. 너는 오늘부터 이서를 산막 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하여라. 마을에도 당분간 내려가지 말고. 네, 어머니. 그날 밤 호롱불 아래에서 어머니가 옥패 2조각을 꺼냈지요. 도연이 가진 짝과 어머니가 따로 간직해 두었던 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조각을 한자리에 맞춰 보았지요. 도연아, 이서야. 이리 와서 보아라. 두 아이가 어머니 옆에 꿇어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2옥패를 합쳤지요. 2조각이 정확히 들어맞아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덩어리에는 작은 항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 옥패는 너희 둘의 약속이란다. 한 조각은 도연이가 지니고 다른 쪽은 이서가 지녀라. 언젠가 너희가 다시 만나는 날 합쳐서 서로를 알아보거라. 우리가 헤어져요? 이서야, 너는 곧 산막을 떠나야 한다. 왜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한양에서 너를 알아볼 사람들이 오기 전에 멀리 옛 충신의 집으로 보내야 한다. 거기서 자라야 너의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게다. 이서의 눈이 흔들렸지요.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서가 떠나면 우리 다시 못 만나요?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단다. 그것은 너희 두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지. 이서가 자기 손목 안쪽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지요. 거기에는 작은 점 3개가 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늬였지요. 도연아, 이 점을 봐 두어라. 내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 점은 그대로일 거다. 옥패와 이 점 2가지를 봐두면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게다. 이서 나는 이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나도 그렇다. 도연이는 내가 처음 본 친구다. 두 아이가 호롱불 아래에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지요. 어머니가 그 약속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지요. 산막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요. 이서가 산막을 떠나는 날은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어머니가 옛 동무에게 사람을 보낸 지 닷새 만이었지요. 한양에서 옛 충신 윤대감의 사람이 산막 아래 마을까지 내려와 이서를 데려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산막 마당에서 어머니가 이서의 차림새를 매만져 주었지요. 두매 아이의 무명옷에 집신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하, 신이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저하가 아닙니다. 그냥 이서로 부르세요. 그러면 이서야, 부디 몸 성이 잘 자라거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너의 본래 자리를 잊지 말아라.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잊지 말아라. 잊을 리가 있습니까?
제 목숨을 살린 동무인걸요. 이서가 작게 웃었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혔습니다. 도연이 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연의 손에는 작은 보퉁이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보퉁이를 이서에게 내밀었지요. 이서, 이거 가져가. 이게 뭐냐? 내가 어제 묵을 써놨어.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우리 어머니 솜씨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 세상에, 너 정말 묵을 썼구나. 이서가 보퉁이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도연에게 작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옷섭 안에서 꺼낸 도토리 반쪽이었지요. 도연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자. 내 거랑 내 거 맞춰보고 떠날게. 도연이 자기 헝겊 주머니에서 도토리 반쪽을 꺼냈지요. 두 아이가 두 반쪽을 맞췄습니다. 정확히 한 알의 도토리가 되었지요. 잊지 마. 우리 도토리 약속. 잊을 리가 있겠느냐. 10년이 지나도 이 도토리는 내 옷섭에 있을 거다. 옥패도 잘 가지고 있어.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게 표시된다고. 그래. 잘 가지고 있겠다. 이서가 도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지요. 도연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도연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러나 끝내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서, 잘 가. 도연아, 너도 잘 있어.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이서가 새벽 안개 속으로 산길을 내려갔지요. 윤대감 댁 사람이 산막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어머니는 산막 마당에서 그 작은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지요. 어머니가 도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 가시거라, 저아.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지요. 도연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서가 정말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단다, 도연아. 내가 살린 아이는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아이였단다. 어머니, 저는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아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평생 비밀로 할게요. 어머니가 도연의 머리를 쓸어 주었지요. 그날 산막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이서가 떠난 뒤 산막의 일상은 다시 두 사람의 것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락 위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일이 잦아졌지요. 한 번은 어머니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사다리를 잡거라. 이 어미가 다락에 올라간다. 네, 어머니. 도연이 사다리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었지요. 어머니가 다락에서 한참 만에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지요. 도연이 처음 본 적이 있는 글씨가 빼곡한 그 책이었습니다. 도연아, 이건 내 아버지가 손수 쓰신 의서란다. 아버지가요? 그래. 내 아버지의 의술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지. 가사 약초도 이 책의 처방이고. 이제부터 너에게 이 책을 가르쳐 주마.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왜 우리하고 같이 안 사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한참 어두워졌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단다, 도연아.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였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내가 좀 더 큰 다음에 말해주마. 지금은 내 아버지가 남긴 이 책을 배울 때다. 이 책의 처방을 다 익히면 너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이 될 게다. 네, 어머니. 도연이 그날부터 아버지의 의서를 한 장 한 장 외우기 시작했지요.
약초의 약효, 처방의 분량, 침 놓는 자리, 진맥의 방법까지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외우기엔 어려운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도연은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산막을 자주 찾아왔지요. 도연이 막동이를 살린 일이 마을에 다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산막 댁내. 우리 어머니가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산막 댁내. 우리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소. 마을 사람들이 약을 청하러 올 때마다 어머니가 적절한 처방을 지어 주었지요. 어떤 때에는 도연이 직접 약을 짓기도 했습니다. 7살 아이가 손에 침을 잡고 어른의 다리에 놓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이 늙은이의 허리를 고쳤네. 산막 댁내 어린 도령은 신동이라네. 신동. 신동이 아니라 신의 손이지. 어디서 그런 솜씨가 났는지 알 수가 없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이 산을 넘어 옆 마을까지 퍼졌지요. 한 달이 지나자 다른 마을의 환자들까지 산막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막은 한 채의 작은 의원이 되어 갔지요. 도연은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두려웠지요. 도연아.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도연을 옆에 앉혔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좋은 일이다. 하나 너무 많이 알려지면 위험하단다. 왜요, 어머니? 세상에는 너 같은 재주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고, 너 같은 재주를 빼앗으려는 자들도 있는 법이지. 그러니 너는 절대로 도성 사람 앞에서는 침을 잡지 말아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도연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지요. 그러나 마을의 소문은 이미 도연의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좌이정댁에서는 한정우, 대감이 상수리 나무 가지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그자의 앞에 꿇어앉은 자는 흥랑 장칠수였습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대감. 수곡천 강가에서 죽은 자는 분명 어린 사내아이였습니다. 직접 맥을 짚었습니다. 하나 한 달이 지나도록 시신이 한양에 도착하질 않았다.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변명만 들었다. 강물이 험해 시신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것뿐이라고? 한정우가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차가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장칠수가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러면 묻겠다. 그 골짜기에 어린 것이 약초로 사람을 살리는 신동이라더라. 그 소문이 한양까지 들어왔다. 그 어린 것이 정말로 약초군의 아들이냐? 그것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신이 알지 못한다라.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아는 것이냐? 대감마님, 명을 내리시면 다시 그 산속을 뒤지겠습니다. 뒤지지 마라.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쓴다.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자가 창가로 가 한양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서운 빛이 어렸지요. 그 산막대기라는 여자. 박원형의 처가 맞을 게다. 박원형의 처라니요. 그 자는 7년 전에 처형된. 그래, 처형됐지. 그자의 처는 그날 도성에서 사라졌다.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산속에 숨어 있었던 게다. 그러면 어찌하시려고? 그 여자를 잡으면 박원형의 처도 잡고 세자의 행방도 알아낼 수 있을 게다. 박원형의 처가 그날 중전마마의 시녀 윤상궁과 함께 도성에서 사라졌으니 윤상궁의 행방도 알아낼 수 있겠지. 장칠수의 얼굴이 굳었지요. 한정우가 그자를 돌아보았습니다. 흥당. 이번에는 산속을 뒤지지 말고 마을의 사람을 풀어
그 모녀를 산채로 잡아오너라. 모녀 중 누구를 죽여도 좋다. 다만 한 사람만은 살려서 데려와야 한다. 알겠느냐? 명을 받자옵니다. 대감. 장칠수가 머리를 조아렸지요. 한양의 가을바람이 좌이정댁 처마 끝에서 차게 울었습니다. 산막에서는 그 무렵 어머니가 한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마당에 나와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지요. 도연은 그것을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도연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이 어미가 너에게 너무 일찍 칼끝을 보여주는 일이 없기를 빌 뿐이다. 가을바람이 산막 처마를 한번 흔들었지요. 어머니의 허리춤에서 은장도가 호롱불빛에 작게 반짝였습니다. 서리가 처음 내리던 가을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약방의 김 노인이 산막으로 다시 올라왔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손자가 아팠을 때처럼 헐레벌떡이 아니었습니다. 김 노인은 산막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부터 꿇었지요. 산막댁,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노인장,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한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소. 양반 차림의 검은 옷의 사내들이요. 그자들이 마을 사람들을 한 집 한 집 돌며 산막댁에 대해 묻고 있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엇을 묻습니까? 산막댁이 언제부터 이 산에 살았는지, 남편이 누구인지, 도연이의 친아비가 누구인지, 그자들이 다 묻고 다니오. 묻고 답을 안 하면 매를 들기세요. 그래서요. 노인장께서는 무어라 답하셨습니까? 산막댁. 저놈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막동이를 끌어다 마당에 무릎 꿇려 놓고 묻습디다. 우리 막동이가 어찌 살았는지, 누가 살렸는지. 저는 어쩔 수 없이 도연이가 살렸다고 말했소. 미안하오, 산막댁. 김 노인이 어머니 앞에 깊이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지요. 노인장, 잘하셨습니다. 손자의 목숨을 지키신 이를 어찌 책망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지요. 그자들이 다시 묻거든 산막댁 내 모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만 답해 주십시오. 그러겠소. 그러겠소. 노인장, 어서 돌아가십시오. 그자들이 노인장 댁에 다시 들이닥치기 전에요. 김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산을 내려갔지요. 어머니가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지요. 어머니, 그자들이 누구예요? 한양 좌이정 댁에서 내려온 자들이란다. 왜 우리를 묻고 다니는 거예요? 도연아, 이 어미가 너에게 일찍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잠깐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도연을 산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호롱불이 흔들리는 아래에서 어머니가 도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잘 들어라. 너의 아버지는 박원영이라는 분이셨다. 한때 임금님을 모시던 어이셨지. 어이요? 의원 중에서 가장 높은 어이요? 그렇단다. 하나 7년 전 누명을 쓰고 처형되셨지. 죄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말이다. 그 모함을 한 사람이 바로 지금 한양의 좌이정 한정후라는 자다. 그러면 그 자가 왜 지금 우리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 자는 내 아버지의 핏줄까지 모두 없애려는 자란다. 그리고 이 어미도 옛 패비 마마를 모시던 윤상궁이었지. 그 자는 그 핏줄과 사람들을 모두 없애야 마음을 놓을 자야. 도연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지요. 어린 7살의 마음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해요? 이 어미는 도망갈 곳이 없단다. 그러나 너는 도망갈 수 있지. 그 자들이 산막에 들이닥치면 너는 약초밭 뒤 절벽길로 빠져나가서 폐사로 달려가거라. 폐사에서 사흘만 숨어 있으면 윤대감 댁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게다. 어미가 미리 사람을 보내둘 테니까.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같이 가요. 이 어미는 자객들을 잠시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멀리 갈 수 있지. 싫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도연이 울먹였지요. 어머니가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아, 이 어미가 약속하마.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 아버지의 누명을 풀어다오. 그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가 다락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지요. 다락에서 아버지의 의서와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헝겊 주머니에는 패비 마마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은장도가 들어있었지요. 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던 그 은장도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도연에게 주었지요. 이 의서와 은장도는 내가 가지고 다녀라. 의서는 다락 셋째 칸 안쪽에 따로 한 권이 더 있단다. 그 한 권에 모든 답이 다 적혀 있지. 위급할 때는 그것을 꺼내거라. 네, 어머니. 그리고 약초밭 절벽 끝의 빈터 말이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막 밖에서 우당탕 발소리와 외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산막을 둘러싸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장칠수의 목소리였지요. 자객 5이 산막을 빙 둘러쌌습니다. 횃불빛이 산막 벽에 어른거렸지요. 어머니가 도연을 부엌 뒷문으로 떠밀었습니다. 도연아, 어서 가거라. 절벽길로. 어서. 어머니, 가라니까. 어서. 어머니가 도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았다 떠밀었지요. 도연이 뒷문을 빠져나가 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 등 뒤로 산막 안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가 자기 은장도로 자객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절벽길 중간에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산막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한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매운 약초 가루를 어머니도 쓴 거였지요. 그러나 자객은 5이었고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도연이 절벽 위에서 두 손을 모았지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그 순간 산막 안에서 어머니의 짧은 비명이 들렸지요. 무언가가 어머니 몸을 관통한 소리였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풀렸지요. 그러나 도연은 굴러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외쳤지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도연이 절벽 길을 다 올라 약초밭에 도착했을 때 산막 안에서 자객들이 어머니를 끌어내는 게 보였지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칠수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에 던졌지요. 산막댁 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약초 캐러 갔습니다. 거짓말 마라. 마을에서 봤다는 자가 없다. 그 어린 것이 어디로 갔느냐? 모릅니다. 좋다. 내 입에서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을 쓰지. 장칠수가 손짓을 하자 자객 하나가 횃불을 산막 지붕에 던졌지요. 마른 집 지붕이 단번에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도연이 약초밭에서 그 광경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지요. 차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산막댁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산막을 다 태우고 너도 태우겠다.
차라리 그러시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칠수가 잠시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말을 던졌지요. 좋다. 너는 산막과 함께 타라. 우리는 산을 다시 뒤져 그 어린 것을 찾는다. 가자. 자객들이 산을 내려가는 동안 산막 지붕이 본격적으로 타올랐지요. 어머니는 마당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객들의 그림자가 멀어지자 도연이 약초밭에서 산막으로 달려 내려갔지요. 도연이 어머니 옆에 꿇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연아, 왔구나.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어머니 안고 폐사로 갈게요. 약을 지어 드릴게요. 그런 약은 없단다, 도연아. 이 어미의 옆구리는 너무 깊이 들어왔어.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도연의 손을 마주 쥐었지요. 도연아, 잘 들어라. 다락의 셋째 칸 내 아버지의 유고집,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단다. 한정우의 죄도, 중전마마의 진실도. 네, 어머니. 꺼낼게요. 지금 꺼낼게요. 그리고 약초밭의 잡초가 안 자라는 자리 말이다. 그 아래에 내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단다. 이 어미가 묻었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잘 자랐다, 도연아. 정말 잘 자랐다. 이 어미는 너를 두고 가도 부끄럽지 않구나.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없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빠진 자만이 떠오를 줄 아는 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한번 깊이 빠진 뒤에는 떠오를 줄을 알게 될 게다. 어미가 너를 믿는다. 어머니의 손이 도연의 손에서 천천히 풀렸지요.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호롱불 같은 그 작은 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떨리고는 멎었지요. 도연이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산막 지붕이 우지직 무너져 내렸지요. 도연이 어머니의 시신을 마당 한쪽으로 옮기고는 불타는 산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락의 사다리는 이미 반쯤 타고 있었지요. 도연이 그 사다리를 기어 올랐습니다. 다락 셋째 칸 안쪽에서 책 한 권을 꺼냈지요. 아버지의 유고집이었습니다. 도연이 그 책을 품에 끌어안고 다락에서 뛰어내렸지요.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도연이 마당의 흙바닥에 굴러 불을 껐지요. 그러고는 어머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막이 활활 타올랐지요. 도연이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그 은장도와 아버지의 유고집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어깨가 들썩였지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살아남을게요. 그래서 아버지의 누명을 풀고 어머니가 못 끝낸 일을 끝낼게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지요.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산막 마당 한쪽 자기 무릎에 한참 안고 있다가 더는 머무를 수 없음을 알고 일어났지요. 산막을 두고 절벽 길을 오르는 도연의 뒤로 가을 해가 산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7살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두고 혼자 남게 되었지요. 수곡천의 검은 물 위로 산막 지붕에 재가 한 줌 떠내려갔습니다. 7살 도연이 폐사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가을밤은 차가웠지요. 도연이 폐사 마당의 도토리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에는 아버지의 유고집이 안겨 있었고 허리춤에는 어머니의 은장도가 매여 있었지요. 헝겊 주머니 안에는 이서가 준 도토리 반쪽과 옥패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어디에 묻어드리지도 못한 채 도망 온 자기 자신이 죽도록 미웠지요.
도연이 폐사 마루에 머리를 박으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왔지요. 호롱불 아래 약초를 다듬으시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지요. 도연아, 너는 빠진 사람이란다. 한 번 깊이 빠진 사람이지. 빠졌으니 떠오를 줄을 알게 될 게다. 어미를 두고 가지 마라. 어미는 내 안에 있단다. 도연이 눈을 떴을 때 폐사 마당에는 새벽 햇살이 들어와 있었지요. 그 햇살 속에 비로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도연이 폐사 마당의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일어났지요. 어머니의 말씀 알 것 같아요. 이제는요. 도연이 그날 산막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객들의 그림자는 없었지요. 산막은 까맣게 타 한 줌 재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그 재 속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 일으켰지요. 어머니의 얼굴은 그을음이 묻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의 시신을 들쳐 업고 약초밭으로 올라갔지요. 약초밭에 잡초가 안 자라는 빈터, 그 자리였습니다. 도연이 작은 호미로 흙을 파내려갔지요. 한자 깊이쯤 파 들어갔을 때 무언가가 호미에 부딪혔습니다. 손때 묻은 약통 하나와 그 옆에 누운 비석 같은 돌 하나가 흙 속에서 드러났지요. 돌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권형의 자리. 도연이 그 글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7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매일 약초를 캐던 그 자리 바로 아래에 누워 계셨던 거였습니다. 7해 동안 자기가 임모초를 캐던 손, 도라지를 다듬던 손이 아버지의 머리맡을 만지고 있었던 거였지요. 도연이 꿇어 앉았습니다. 아버지, 도연입니다. 7해 만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도연이 흙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았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약초가 다 아버지가 남기신 처방이었다는 것도 오늘에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도연이 아버지의 약통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지요. 그 약통은 아직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약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어떻게 비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매일 호롱불 아래에서 은장도를 닦으시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7년 내내요. 도연이 약통을 옆에 내려놓고 어머니의 시신을 마저 들어 올렸지요. 도연이 그날 종일 흙을 파고 또 파서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약초밭의 빈터, 아버지의 옆자리에 어머니를 모셨지요. 두 사람의 자리 위에 도라지와 임모초가 심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풀이었지요. 도연이 두 자리 앞에서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7년을 떨어져 사셨는데 이제는 한 자리에서 같이 누우셨네요. 도연이가 두 분 곁을 비우는 건 잠시뿐이에요. 한양에서 어머니가 못 끝내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도연이도 두 분 곁으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약초밭은 두 분이 지켜주세요. 해가 산 너머로 떨어지는 동안 도연이 두 자리 옆에 한참 앉아 있었지요. 해가 질 무렵 폐사에서 윤대감 댁 사람 하나가 도연을 찾아왔지요. 어머니가 미리 사람을 보내두었던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연 앞에 꿇어 앉았지요. 도령님, 저희 대감마님께서서 모시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한양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 충신 가운데 한 분이신 윤대감님 댁 안채에 숨겨 키워드릴 겁니다. 거기서 자라시면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옵니다. 그분 댁에 이서도 계신가요? 예. 저하도 거기 계십니다. 도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연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리에 마지막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7살의 도연이 그 골짜기를 떠나는 마지막 발걸음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요. 도연의 나이가 17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연은 윤대감 댁 안채에서 자랐지만 이서는 만나지 못했지요. 한정우의 첩자가 윤대감 댁을 늘 살피고 있었기에 이서는 다른 옛 충신의 집에서 신분을 감추고 자랐습니다. 17의 도연은 단단해져 있었지요. 갸름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의술과 아버지의 유고집에 적힌 모든 처방을 도연은 다 익혔지요. 안채에서 환자를 진맥하고 약을 지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안채 의관으로 소문이 났지만 그 정체를 아는 자는 윤대감 한 사람뿐이었지요. 봄날 새벽 윤대감이 도연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도령님, 때가 왔소. 정말입니까? 좌의정 한정후가 마침내 임금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소. 패비마마와 박원형 어의 사건을 다시 거론하던 신하 하나를 옥에 가두려 한 일이오. 임금님께서 그 일에 노여워하셨소. 지금 이 진실을 들고 정전으로 나설 때요. 저하는 어디에 계십니까? 저하께서는 오늘 새벽 다른 옛 충신댁에서 한양으로 들어오신다 하오. 도령님과 정전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소. 제가 가져갈 것이 있습니다. 도연이 자기 방에서 작은 보퉁이 하나를 들고 왔지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고집, 어머니의 은장도, 옥패 반쪽, 그리고 어머니가 옛 패비를 모실 때 한정우가 박원형을 모함하라 시킨 친필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보퉁이를 들고 정전 앞에 도착한 것은 정오 무렵이었지요. 정전 앞마당에는 옛 충신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 가운데 키 큰 청년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검푸른 도포의 단정한 상투, 야문 눈빛이었지요. 도연이 그 청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자기 옷섭에서 옥패 반쪽을 꺼냈지요. 두 반쪽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도연이구나. 네, 저하. 10년 동안 너의 도토리 반쪽을 늘 옷섭에 두었다. 저도 옥패와 도토리 반쪽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자기 손목 안쪽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지요. 작은 점 3개가 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지요. 가자. 어머니께서 못 끝내신 일을 끝내자. 네, 저하. 그런데 두 사람이 정전 안으로 들어서기 직전이었지요. 정전 앞마당에 의금부 군사 10명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정우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지요. 군사들의 우두머리가 도연 앞에 환도를 들이댔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명이요. 박원형의 핏줄을 사칭하는 자가 정전 앞에 나타났다 하니 일단 의금부 옥에 가두라는 명이요. 따라오시오. 이서가 군사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그러나 군사들은 이서도 함께 끌어가려 했습니다. 도연이 이서의 옷자락을 잡고 작게 말했지요. 저하. 보퉁이는 제가 옷섭에 넣어 두었습니다. 저하는 정전으로 가셔서 임금님께 직접 아뢰소서. 저는 곧 나가겠습니다. 도연아,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저하. 시간이 없습니다. 한정우가 신을 새벽에 참수하려 할 것이옵니다.
그 전에 저하가 임금님께 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10년을 갚는 길이옵니다. 이서가 입술을 깨물고 군사들 틈으로 빠져나갔지요. 도연은 일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옥 안은 어두웠지요. 도연이 보퉁이 안에 옥패와 은장도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사형 집행을 알리는 종이 울렸지요. 옥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가 칼든 망나니의 것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노인의 것이었지요. 옥문 열쇠를 든 늙은 옥리가 도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령님, 박어의 댁 도령님이 맞으시지요. 어떻게 저를? 저는 김가올시다. 12년 전 박어이께서 신의 큰아들 목숨을 살려주셨소. 그 큰아들이 지금도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소. 박어이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소이다. 노인장. 한정후 대감이 새벽에 도령님을 참수하라는 명을 내렸소. 그러나 이 늙은 옥리는 그 명을 거역할 것이오. 어서 나오시오. 정전으로 가시오. 신이 도령님의 뒷길을 열어드리리다. 김 노인이 옥문을 열었지요. 도연이 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장, 이 은혜는 박어있게 받은 거지 도령님께 갚는 게 아니오. 어서 가시오. 시간이 없소. 도연이 옥문을 빠져나갔지요. 등 뒤에서 김 노인이 옥문을 다시 잠그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인은 그날 새벽 도령이 사라진 책임으로 한정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지요. 도연이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가 이를 악물고 정전 쪽으로 한달음에 달렸습니다. 도연이 정전 앞마당에 도착한 것은 해가 막 떠오르는 무렵이었지요. 정전 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임금이 한정우와 마주 앉아 있었고 한정우가 무언가를 임금에게 길게 아뢰고 있었지요. 그 옆에 이서가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임금에게 한참 말을 잇고 있었지요. 전하, 저자는 10년 전 강물에 빠져 죽은 세자를 사칭하는 자이옵니다. 옥패가 비슷하다 하나 그것은 박원형 일파가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증거이옵니다. 신이 저자를 직접 추궁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임금의 얼굴이 흔들렸지요. 임금은 10년을 한정우에게 의지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옛 외삼촌의 말을 한순간에 거두기는 어려웠지요. 임금이 이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정전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전하, 옛 어이 박원형의 아들 박도연이 누명을 풀러왔사옵니다. 정전 안이 소란해졌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전하, 저자는 7살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어린 것이옵니다. 어찌 살아 돌아왔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 거짓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당장 잡아 가두소서. 잠깐,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겠다. 임금이 도연을 정전 안으로 들였지요. 도연이 임금 앞에 꿇어 앉아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은장도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전하, 이것은 옛 패비 마마께서 신의 어머니 윤상궁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주신 은장도이옵니다. 패비 마마의 옥새에 무늬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임금이 그 은장도를 받아들었지요.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장도의 손잡이에는 분명히 옛 패비의 옥새에 무늬가 있었지요. 한정우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의 아버지 박어이가 남긴 유고집이옵니다. 신의 아버지가 옛 패비마마 사사 사건의 진실을 적어 놓으셨고 모함의 배후가 누구인지도 직접 밝혀 두셨사옵니다. 좌이정, 그게 사실인가? 임금의 목소리에 노여움이 실리기 시작했지요.
한정우가 진땀을 흘렸습니다. 전하, 저것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박원영은 죄인이 없고 그 자의 아들이 적은 글은 그저 핏줄의 원한일 뿐이옵니다. 신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좌의정 대감이 12년 전 신의 아버지를 모함하라 친히 적어 보낸 서신이옵니다. 손수 쓰신 글씨이오니 누구의 글씨인지 대감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것이옵니다. 도연이 서신을 임금에게 올렸지요. 임금이 그 서신을 펼쳐 자기가 알던 한정우의 필체와 비교했습니다. 글씨가 그대로였지요. 정전 안에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좌의정, 변명해보라. 전하, 신은 한정우가 말을 잊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자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늙은 권신이 한 번 더 발악할 줄을 도연도 임금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한정우가 정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외쳤습니다. 전하, 신이 거짓을 아뢰었음을 인정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사실이옵니다. 10년 전 죽은 세자 저하는 정령 죽었사옵니다. 신이 친히 시신을 확인하였사옵니다. 지금 정전에 들어온 저 자는 옛 충신들이 키운 가짜이옵니다. 진짜 저하의 얼굴을 아는 자가 이 정전에 누구이옵니까? 신 외에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저 가짜를 인정하시면 종묘사직이 흔들리옵니다. 정전 안이 다시 술렁였지요. 임금도 흔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임금이 기억하던 8살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키도 컸고 이목구비도 어른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이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임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지요. 이서가 자기 도포의 옷섭을 풀어 가슴을 내보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흉터 하나가 있었지요. 동그란 모양의 그 흉터를 임금이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흉터는 전하, 신이 5살의 동궁에서 떨어져 화살촉에 가슴을 다친 흉터이옵니다. 그때 신을 안고 어이에게 달려가신 분이 바로 전하 본인이셨사옵니다. 그날 전하께서 신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신은 평생 잊지 않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이서야, 아비가 너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 임금 자리도 다 부질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임금의 다리가 풀렸지요. 임금이 보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이서 앞에 멈춰 선 임금이 떨리는 손으로 이서의 얼굴을 더듬었지요. 10년 만에 만지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서야, 정말로 너희냐? 내가 10년을 헛산 게 아니었구나. 전하, 신이 살아 있사옵니다. 임금이 이서를 와라 끌어안았지요. 임금의 눈에서 한 방울씩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정우의 손에 10년을 의지하면서 친아들을 잃은 줄로만 살아온 한 늙은 아비의 회한이었지요. 그 자리에 있던 신하 누구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봤구나. 10년 동안 한 번도 너의 안부를 묻지 못한 이 아비를 용서해라. 내가 어리석었다. 한정우의 말만 믿고 너의 시신조차 찾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 아비가 어찌 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전하, 신은 아무 원망도 없사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신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정전 안의 신하들이 그 광경에 모두 꿇어 앉았지요. 한정우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서가 한정우를 돌아보았습니다. 18 청년의 눈에 10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지요. 한정우, 내가 10년 전 죽이려 했던 그 세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날 강가에서 흥랑에게 시신을 확인하라 명한 그 세자가 바로 나다. 너에게 묻는다. 내가 죽이려 했던 어린 세자는 지금 누구의 앞에 서 있느냐? 신은 그것이 너의 마지막 변명이냐? 한정후가 정전 바닥에 무너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정전 뒤에서 임금의 측근 무사 하나가 들어와 한정후의 사병 수장 흥랑 장칠수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장칠수는 사흘 전 임금의 친이 돼 잡혀 옥에 갇혀 있었지요. 임금이 친히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둔 거였습니다. 장칠수가 한정후 앞에 끌려와 머리를 박았지요. 대감마님, 신은 다 말했습니다. 박어의 처형도, 패비마마사사도, 7년 전 산막댁 추격도 모두 대감의 명이었다고 말입니다. 한정후가 부르르 떨었지요. 정전 안의 대신들 가운데 한정후의 측근이었던 두엇이 슬그머니 그자에게서 물러섰습니다. 한정후가 정말 마지막 패를 던졌지요. 천천히 임금 앞으로 다가가 임금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하, 신이 마지막으로 한 잔 올려도 되겠나이까? 들라. 임금이 잔을 받았지요. 임금이 잔을 입에 대는 순간 도연이 외쳤습니다. 전하, 그 잔을 멈추소서. 도연이 임금 앞으로 한 걸음에 다가갔지요. 임금의 잔에서 한 방울이 떨어져 정전 바닥에 비단 깔개를 적셨습니다. 깔개의 비단이 그 자리에서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정전 안이 비명에 휩싸였습니다. 독이옵니다, 전하. 그 잔에는 부자와 천남성의 즙이 들었사옵니다. 신이 그 약초 맛을 아옵니다. 도연이 자기 보퉁이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지요. 아버지의 유고집에 적힌 부자 해독 처방이었습니다. 도연이 그 약을 임금에게 즉시 따라드렸지요. 임금이 그 약을 마시고 한참 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좌이정, 너의 마지막 패가 이것이었구나. 전하, 신을 여봐라. 좌이정 한정후의 관복을 벗기고 가산을 정몰하라. 평안도 변방으로 유배하라. 흥랑 장칠수는 효시하고 박원영 어인은 추중 복권하라. 임금의 명이 정전 안에 울렸지요. 한정후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의 권세가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임금이 도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어이의 아들이라 했지. 네, 전하. 내 평생의 빚을 너의 가문에 졌구나. 내 아버지에게도, 내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임금이 도연에게 머리를 한 번 숙였지요. 정전 안의 모든 신하들이 그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관 직첩이냐? 가문의 추증이냐? 큰 벼슬이냐? 전하, 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뿐이옵니다. 말하여라. 신이 떠나온 그 산막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신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옵고 신을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신은 거기서 약초나 캐며 살고자 합니다. 임금이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다만 한 가지는 들어다오. 너의 가문은 추중복권하고 너에게 가산을 내릴 것이다. 그 가산으로 그 골짜기에 약방을 세워 백성을 돌보거라. 너의 약방을 이 임금이 평생 후원하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도연이 이 말을 정전 바닥에 댔지요. 그 옆에서 이서가 도연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세자의 자리에 올랐지요. 한정후가 10년 전 죽은 줄로 만든 그 세자였습니다. 도연이 정전을 물러나는 그날, 이서가 도연을 정전 앞마당까지 배웅했습니다. 옛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헤어졌던 두 아이가
이번에는 정전 한쪽의 노송 아래에서 잠시 마주섰지요. 10년 전 7살과 8살이었던 두 아이가 이제는 17과 18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저하, 산막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옵니다. 저는 그분들 곁으로 가야지요. 그래도 10년을 기다렸는데 또 헤어진단 말이냐. 10년을 기다리셨으니 한 해쯤 더 기다려주세요. 봄에 약초가 새로 돋으면 제가 한양으로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도라지 한 묶음 들고서요. 이서가 자기 옷섭에서 옥패 반쪽을 꺼냈지요. 도연도 자기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반쪽이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지요. 두 사람이 그 항문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아, 이 옥패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둘이 갖고 있자. 네, 저하. 다시 만나는 날까지요. 도연이 정전 앞마당을 떠났지요. 이서가 그 뒷모습이 궁궐 정문을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골짜기의 옛 산막 자리에는 작은 의원집이 새로 지어졌지요. 약초밭의 빈터에는 2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도라지와 익모초가 한가득 피어 있었지요. 도연이 의원집 문을 처음으로 여는 그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줄로 산을 올라왔지요. 그 맨 앞에 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의금부 옥에서 도연을 살린 그 김씨 노인이 아니라 10년 전 약방 주인이었던 그 김 노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모두 박원형의 옛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의 김 노인이 도연 앞에 꿇어 앉았지요. 그의 손에 흰 명주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령님, 10년 전 그날, 이 늙은이가 도령님의 어머니의 일을 한정우의 사람들 앞에서 입에 올렸소. 그 일로 도령님 어머니께서서 변을 당하셨소. 그날부터 이 늙은이는 산막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소이다. 차마 못 올라갔소. 산막이 다 타고 어머니 시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도 못 올라갔소. 김 노인이 흰 보퉁이를 도연 앞에 풀어놓았지요. 그 안에는 작은 위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윤소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 늙은이가 10년 동안 우리 집 사랑채에 이 위패를 모셨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절을 했소. 우리 막동이가 도령님 덕분에 살았으니 그 어머니께도 갚을 길이 있어야 한다 했소. 도령님이 돌아오시면 이 위패를 드리려고 모시고 살았소이다. 도연이 그 위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장. 어머니께서 노인장의 정성을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이 위패는 약초밭 빈터 어머니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노인장께서도 가끔 올라오셔서 어머니께 인사드려 주세요. 도령님, 이 늙은이가 그래도 되겠소이까? 되고 말고요. 어머니께서 늘 노인장 댁의 막동이를 어여삐 여기셨어요. 노인장 댁이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셨지요. 김 노인이 도연 앞에 다시 깊이 절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한 사람씩 도연 앞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다 박원형의 옛 환자였거나 윤소래의 약초로 목숨을 살린 사람들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10년 전 한정우의 위세에 눌려 산막 모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10년 동안 안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 산막 자리에 새 의원집을 세우는 일을 함께 거들었지요. 도연이 약초밭의 빈터로 올라가 어머니의 위패를 자리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노인장께서 어머니 위패를 모셔다 주셨어요. 어머니가 외로우셨던 10년이 사실은 외로우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어머니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봄바람이 약초밭에 한 번 불었지요. 도라지와 잉모초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도연의 등을 한 번 쓰다듬어 주신 듯한 바람이었지요. 해가 질 무렵 도연이 의원집으로 돌아와 호롱불을 켰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켜시던 그 자리, 그 호롱불이었지요. 도연이 호롱불 아래에서 마을 어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도연 도령님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시다니. 어른께서는 위가 안 좋으십니다. 도라지를 다려 드시지요. 약은 제가 지어드릴게요. 마을 어른이 도연 앞에 머리를 숙였지요. 도연이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이제 도연의 손에도 약초 향이 배어 있었지요. 어머니의 손과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빠진 자만이 떠오를 줄 아는 법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지요. 한 번 깊이 빠진 자만이 진실을 떠올릴 줄 안다는 그 말씀을 도연은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하지요.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백성을 돌보던 그 의관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